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최근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투자를 좀 했는데 투자를 이제 이미 한 거죠. 근데 상황이 좋지 못한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말은 역전세가 났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입주장이 도래한 거예요. 역전세가 나면 돈을 내어줘야 되죠. 그쵸? 입주장이 도래해도 돈을 더 밀어 넣어야 돼요. 그쵸? 둘 다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오면 이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정리하고 싶다. 이 정리해서 더 좋은 물건으로 또 넥스트 기회를 잡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리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 집 마련을 조금 미뤄왔었어요. 올 초부터 집값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더 기대한 거죠. 근데 딱 뚜껑을 깠는데 서울의 1급지에 본인이 정말로 사고 싶었던 그런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으아, 또 늦었네. 너무 많이 기다렸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타야 되나? 그쵸? 두 번째는 그 다음 아파트, 좀 덜 오른 아파트, 얘를 사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면 혹시 또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 2번의 기회조차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1번을 사기에도 부담스럽고 기다렸는데 이게 2번이 되면 또 억울하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항상 투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이분들은 조바심을 느끼죠. 이걸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부류 분들도 사실은 이거를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더 흐름이 좋은 아까 1번이나 아니면 2번으로 이분들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사실은 조바심이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은 봐봐요. 크게 이 부류가 두 부류가 있잖아요. 두 부류가 있는데 1번에 있는 부류분들은 사실은 조금 빨리 투자를 한 거죠. 맞잖아요. 투자를 미리 했어요. 2번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근데 그 넥스트의 방향이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또 괜찮은 곳으로 막 사고 싶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거를 지금 바로 가고 싶은 거고 1호기를 이분들은 기존 거를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종착지가 비슷해요. 목적지가. 이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건 내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두 부류의 분들이 느끼는 감정, 이 조바심을 우리가 조금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의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보다 좀 더 많이 훌륭한 그 주식 투자자 아마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찰리 먼거의 이야기, 어떤 인터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 이미 100년 전 그리고 그
또 100년 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여기 뭐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철도, 뭐 배관, 뭐 우리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업,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여기 다 발전했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전기, 뭐 자동차, 또 뭐가 있나요? 신약, 약 같은 거 오래 살아야 되니까 뭐 비행기, 또 요즘 또 시대에 맞는 뭐 음악, 영화, 컨텐츠, 뭐 그런 것들, 영화 뭐 많죠. 뭐 소소하게는 뭐 냉장고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에어컨. 이때 다 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짧은 기간 동안 다 충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이걸로 인해서 참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감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편해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전혀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 하더라.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내가 더 잘 사는 것보다 제가 잘 사는 것을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삶이 나아지고 있고 편해지고 있는데 제가 나보다 더 편해 보여. 제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예전보다 우리가 5배 이상 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이 편해진 거를 너무 당연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걸 보면 어떻다? 불행을 느낀다.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이웃의 것을 질투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질투하지 말아라. 이걸 보면 인간은 질투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조바심의 근원지를 따라가 보면 왜 이거를 빨리 사고 싶어 해요? 이거 누군가가 올해 1월 달에 뭔가를 샀는데, 입지 좋은 것들, 지금 시세 퍽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샀는데 지금 10개월 만에 가격이 1, 2억씩 올랐다는 거죠. 이걸 내가 놓쳤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네.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바심이 난다는 거예요. 질투심은 우리에게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움도 되는 녀석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녀석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재 부동산 사이클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조바심을 안 가져도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제가 일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지금 서울에 조금 회복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을까요? 야,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야, 이게 뭐 벌써 상승을 얘기한다고? 야, 오바 아니야? 야,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야, 제가 말한 회복장과 이 사람들이 이해한 그 의미가 괴리감이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받아들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 이꼬르 바로 상승한다? 하락은 없다? 끝났다? 대대상승 온다? 이런 의미일까요? 과연? 지금 이제 가격의 변화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최근 1년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세 하락장이 이어졌으니까요. 근데 자, 올해 1월 달부터 변화가 조금 발생했단 말이죠.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요? 일부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수요가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는 애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는 여전히 그냥 보합세예요.
일부 아파트는 가격을 내리고 급매로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돼요. 사실은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죠. 상승가, 보합가, 하락이 지금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고 공존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 그림을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의미로 이 회복장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이 삼지창의 모습, 상승과 보합과 하락이 한 지역 내에서도 동시에 발생하는 그 모습, 완전히 하락장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된 모습. 좀 더 나아가서 하락을 할 때는 상승을 할 때도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락을 할 때도 너무 과하게 사람들 심리 걸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떨어져야 될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죠. 이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원래는 내가 한 요 정도까지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얘가 더 가느냐, 뭐 가구 거점까지 가느냐, 돌파하느냐, 그거는 알기가 어렵지만 충분히 이런 구간들은 얼마나든지 생기죠. 이건 아마 주식도 생길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 회복장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사이클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삼지창의 모습이 등장하려면 어느 구간에서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A, B, C, D, E가 있으면 어떤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A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누가 봐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모습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1, 2개월 잠깐 뭐 한두 개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가 조금 오른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A 구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세 하락 구간이에요. C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대상승장에 뭐 하락하는 게 있다? 에이,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좀 못난 애들은 제자리 가겠지만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옆에 막 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B하고 D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에 하락장이었다는 거를. 자, 그러면 D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D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오버슈팅 해가지고 그냥 쭉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과했던 거죠. 쭉 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멈춘 애가 있고 빠르게 하락을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지창의 모습이 D 구간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모습이 상승장에서 삼지창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죠. 남아있는 게 요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과거 최근 하락장에서 지금 삼지창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여기 B에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보면 B에 있는 거예요. B 내에서도 이 지금 보면 이 네모 구간이 앞에 초입점이 있고 중앙이 있고 대상승하기 바로 직전이 있겠죠. 이랬을 때 어디쯤 있을까? 지금 이제 전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좀 좋은 아파트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조금 입지가 양호하지만 연식이 좀 됐거나 이런 친구들 못 올라가는 아파트도 대단히 많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이제 보합으로 가는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의 초입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왔고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냐? 올해 초부터. 그리고 그게 지금 10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인가요?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 부동산 사이클을 각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딱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상승 쫙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짧게는 1년, 보통 한 2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는데, 이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지금 같은 모습보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요 마지막 시점에서는 상승을 하는 애들이 좀 많이 보이고 보합을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하락하는 친구들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세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직전에는, 요거 나오기 직전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전히 이 상승과 보합과 하락이 존재하지만 요 간극이 좁아요. 간극이 좁아요. 그 다음에 그 더 앞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쭉 하락하다가 너무 많이 하락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요만큼 빨리 상승을 하려고 하는 애들과 여전히 하락하는 애들. 그래서 상승은 야 이거 너무 빠졌잖아 하면서 급하게 올라간 애가 있고, 여전히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급매 나오다 보니까 이 간극이 생각보다 벌어져 있어요. 이해돼요? 중간쯤 가면 이게 좀 좁아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다가 얘가 이제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억지로 세 개로 나눠봤을 때 지금 앞 단계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 일부 아파트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초입점에 있잖아요. 이 초입점에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죠? 감정. 이 조급한 감정을 그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 다 팔아야 될까요? 갖고 있는 것들?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막 무리해서 갈아타기 해야 될까요? 그냥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무리해서 무조건 좋은 거, 이미 오른 거 막 타야 될까요? 물론 여유가 넘치고 뭐 이런 분들이야 뭐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데, 대다수는 조급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무리수를 두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또 투자자 중에 또 하워드 막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한 말들이 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군중들과 멀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방향과 조금은 다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단호한 마음으로 그 결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뭐 항상 뭐 역방향 뭐 그렇게 심하게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 의미도 항상 되새기면서 선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급하게 막 저기로 달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달려갈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차분하게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할 수 있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왜? 지금 사이클 상으로도 초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하게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크할 요인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제가 쌀크말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청약 경쟁률부터 시작해서 거래량 뭐 기타 등등등등 있을 텐데, 이 지표들이 다 좋을까요? 절반 이상은 안 좋을 겁니다. 절반은 좋겠지만,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뭐 지방이나 이런 지역들은 절반이 아니라 80% 가까이 안 좋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뭐 80% 이상 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사이클 상으로도 아직 아니고 지표 상으로도 아니고, 우리 감정 컨트롤도 조금 필요하다. 그런 의미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키워드 하나 지금 뭐 상승 시작됐다, 아니다, 뭐 하락할 거다, 뭐 또 제가 얘기했던 회복장을 또 뭐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막 반등 시작한다,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내가 정말로 이 분야를 관통하는 그 본질이 뭔지 그것들만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아마 스스로 지금이 딱 정말로 내가 움직여야 될 시기구나. 그것들을 스스로 알고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행동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거겠죠. 그래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두서없이 막 그냥 얘기했는데요. 그쵸. 막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도 멍망인데 또 끝까지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램군이었습니다.